로또 좀 됐으면 좋겠다. 팍팍한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여러분은 만약 복권에 당첨되어 거액을 손에 넣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다룰 사건은 우연히 20억 원가량의 복권에 당첨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요시다 히사코.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출신인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역의 통신기기 관계 회사에 취직, 20살 무렵엔 회사 선배와 결혼했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고 시어머니에 따르면 부부 사이엔 문제가 없었지만 어째서인지 2003년 무렵 갑자기 집을 나와 남편과 이혼했다고 합니다. 비록 그녀가 가출한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한 회사의 품질보증 부서에 취업해 자취를 시작했는데요. 그녀의 직장 동료들에 따르면 히사코 씨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얼굴도 예쁜데 화장도 안 하고 옷차림도 늘 수수했죠. 회사에서 단체로 여행할 때도 참석하지 않았고 늘 혼자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라며 그녀가 고독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늘 어두운 편이었던 그녀가 회사에서 유일하게 웃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직장에 종종 드나들던 거래처 사장인 쿠마가이 진이치라는 인물과 대화를 나눌 때였죠. 그녀는 쿠마가이와 대화를 나눌 때면 늘 밝게 웃었고 쿠마가이 역시도 다른 사람에겐 정중한 말투를 썼지만 히사코 씨에겐 히사코짱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등 이들은 누가 봐도 둘 사이에 뭔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쿠마가이는 깔끔한 옷차림에 부자인 척 행세했지만 사실 그가 경영하던 회사는 영 실적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거래처 직원인 히사코 씨에게 100만엔 정도를 빌린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쿠마가이란 인물은 뭐하는 사람일까요? 이와테현의 한 농가에서 태어난 쿠마가이 진이치는 고등학교 졸업 후 전자부품 공장에 다니다 1983년 본가의 이웃집 여성과 결혼해 두 딸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공장을 그만둔 뒤 테크노스라는 기업을 설립했고 잘 나가던 시절엔 공장에 50명 정도의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점점 쇠퇴를 거듭했고 그가 히사코 씨와 친하게 지내던 시절엔 망하기 직전이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는 사업 수완과는 별개로 굉장히 겸손한 성격에 옷차림도 깔끔했고 늘 밝은 얼굴이었다 보니 여성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아내와 아이가 있으면서 거래처 여성과 은밀한 관계였던 이들의 삶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히사코 씨는 담배나 파친코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았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 가지고 있던 취미가 바로 복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2004년 여름 무렵 별 생각 없이 구매했던 복권이 당첨, 우리 돈 약 20억 원 이상의 큰 금액을 손에 넣게 되었죠. 당시 그녀는 현명하게도 복권 당첨 사실을 주변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명을 제외하면 말이죠. 네, 그녀는 복권 당첨 사실을 자신이 사랑하던 쿠마가이에게만 몰래 말했던 것입니다. 히사코 씨는 당첨금 수령을 위해 쿠마가이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고 그녀는 당첨금 2억엔 중 1억 9천만 엔은 현금으로 남은 1천만 엔은 은행 계좌에 입금했는데요. 문제는 복권 당첨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쿠마가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걸핏하면 히사코 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히사코 씨는 쿠마가이의 요청에 못 이겨 수회에 걸쳐 총 8천만 엔, 우리 돈 8억 가까운 금액을 그의 계좌에 입금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쿠마가이는 이 돈으로 뭘 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망해가는 자신의 회사를 살리는 데 썼을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이 8억 원이라는 돈을 다른 여자에게 가져다 바쳤습니다. 쿠마가이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히사코 씨와 사귀는 동시에 한 술집의 마담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와테현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A씨로 일본의 유명 연예인인 이시다 마유미와 닮은 50대 이혼녀였지만 평판이 최악인 인물이었습니다. A씨는 손님이 찾아오면 늘 난 사실 암 환자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라는 식으로 동정심을 샀고 이 방법으로 수많은 남성들에게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하 직원에게는 무척 엄격했으며 직원이 독립할 때 쓰겠다며 맡겨둔 돈을 떼어먹는 등 금전은 물론 남성관계에 이르기까지 지역에서 악평이 잦아했죠.
그리고 쿠마가이는 하필 이 여성에게 홀딱 반했던 것입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새로운 가게를 열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며 쿠마가이를 꼬드겼고, 쿠마가이는 복권이 당첨된 히사코 씨에게 돈을 받아 그대로 A씨에게 헌납했죠. 하지만 8억 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임에도 A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개업 자금은 물론 자택의 증축 비용, 딸의 대학 입학금에 생활비에 이르기까지 쿠마가이의 돈을 탐욕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바보도 아니고 왜 A씨에게 저렇게 돈을 갖다 바치지? 사실 여기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쿠마가이는 성생활이 불가능한 인물이었는데 A씨와는 어째서인지 성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히사코 씨가 복권에 당첨되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2005년 4월 무렵, 이 시점에 히사코 씨는 일을 그만둔 후 쿠마가이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돌연 히사코 씨는 종적을 감췄는데요. 당시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녀의 친척은 5월 중순 무렵 그녀의 실종 신고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친척은 그녀의 복권 당첨 사실을 몰랐기에 그녀의 실종은 금전과 관련된 범죄가 아닌 단순 실종으로 취급되었고, 그렇게 별 소득 없이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제 사건이었던 히사코 씨의 실종은 의외의 일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히사코 씨의 실종 이후 쿠마가이는 어디서 돈이 났는지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당시 쿠마가이는 이 회사와 공장 부지를 지인인 B씨에게 빌린 상태였지만 그는 임대가 아닌 부지를 구입하길 원했고, 최종적으로 B씨에게 2천만엔의 부지와 창고를 구입하기로 계약, 대금은 2005년 9월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쿠마가이는 고작 750만엔만 입금했기에 나머지 금액은 분할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쿠마가이의 건강보조식품 사업은 잘 풀리지 않았고 결국 그는 그대로 잠적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른 2008년 무렵 B씨는 남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잠적했던 쿠마가이를 소문했고 끝내 그를 찾아내 돈 대신 토지를 돌려받기로 합의했는데요. 이후 B씨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쿠마가이가 경영했던 회사에 들어갔고 여기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사진 속엔 쿠마가이가 처음 본 여성과 다정한 듯 포즈를 취하고 있었죠. 사실 이 사진 속 여성은 히사코 씨였지만 B씨는 그녀와 면식이 없었기에 아내분도 아닌데 누구지? 라는 호기심과 함께 물건을 뒤지던 도중 문득 잊고 있었던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과거 B씨가 쿠마가이의 회사에 방문했을 당시 쿠마가이가 이거 엄청 중요한 물건이야 라는 말과 함께 책상 밑에서 박스를 꺼내 지인 C씨에게 맡긴 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에 뭔가 석연찮은 느낌을 받은 B씨는 지금 회사를 정리 중인데 그때 받은 상자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고, C씨에게 건네받은 상자 안에는 쿠마가이와 함께 찍힌 사진 속 의문의 여성, 즉 히사코 씨의 신분증, 통장, 면허증, 도장 등이 들어있었죠. 이에 B씨는 타인의 이런 물건을 소유한 쿠마가이가 뭔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해 경찰에 이를 제보했고, 이를 계기로 수사가 급물살을 탔던 것이죠. 2008년 10월 21일 경찰은 유력 용의자인 쿠마가이를 찾아가 임의동행을 요청했는데요. 당시 그는 도쿄 타이토쿠에 위치한 월세 16만 8천엔 정도의 고급 맨션에서 태국 국적의 젊은 여성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시점에선 사업을 철수한 뒤 신문 배달 일을 하고 있었지만 신문 배달 월급으로는 이런 고급 맨션의 월세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았죠. 쿠마가이는 처음엔 굉장히 애매한 진술을 반복했지만 경찰이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압박하자 결국 히사코가 결혼을 강요해서 화가 났다, 홧김에 끈으로 목을 졸랐다 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다만 한 수사 관계자는 그의 이 진술에 의문을 표하며 보통 홧김에 때려서 죽이는 경우는 종종 있죠. 근데 홧김에 손이 아니라 끈으로 목을 조르는 건 좀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라며 그의 진술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쿠마가이가 창고를 구매하려 했던 시기는 그가 히사코 씨를 살해한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네, 그는 사실 시신을 유기한 땅을 구매하려 했던 것이죠. 결국 쿠마가이가 진술한 공장 부지에선 3년 반 동안 실종되었던 히사코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시신은 백골화가 진행되진 않았지만 손상이 무척 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쿠마가이는 교묘하게도 시신이 발견되는 것을 대비해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른 곳에도 구멍을 파 마치 빈 구덩이가 몇 개 있는 것처럼 속였던 것이죠. 이후 2009년 5월 27일 재판에서 검찰 측은 지극히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범행이다 라는 말과 함께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변호 측은 피해자가 아내와의 이혼을 강요해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11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범행의 우발적인 측면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확고한 사리에 근거한 매우 냉혹하고 악질적인 범행이다 라며 검찰 측이 구형한 징역 20년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 측도 변호 측도 항소하지 않았기에 그의 형이 확정되었죠. 만약 형기를 꽉 채우고 출소했다면 정황상 2024년 올해 출소했겠네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수사 관계자의 말처럼 화가 나서 때려 죽인 거면 모르겠지만 화가 나서 끈으로 목을 졸라 죽인 데다 시신 유기 장소를 구입한다든지 빈 구덩이로 위장 공작을 벌이는 등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며 15년을 선고한 것이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이었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복권에 당첨되면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